네, 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좀 침침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침침했다? 약간은 좀 어제랑 비슷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랑 날씨는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다르죠.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FOMC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지. 그렇죠. 아무래도 6월 또 봐야 FOMC를 돼요.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관망하고 좀 기다리는 분위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수면만 봐서는 오늘 방향성 없네. 쉬고 가네. 이러지만 사실 또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건 막 사상 최고가 막. 맞아요.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종목을 또 잘 고르면 또 얘기가 많이 다른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불확실한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확신만큼은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희만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2부 마지막 시간에는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들을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약간 좀 공약을 세워서 그쵸. 지난 어제 기준으로 목표가 350명 돌파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350명 딱 돌파하면 진단수도 조금 더 빨리. 네. 그리고 300 오늘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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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명 되면 더 빨리. 이래가지고 한 20개 채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은 종목을 진단받고 네. 싶다라고 하신다면 와주세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 TV로 오지 마세요. 또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정말 예. 탈탈 털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어제 목쉰 거 보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지금 종목을 올려주신 분이 제네시스님께서 되게 비싼 아이디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영진약품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원희 박창환님께서도. 박창환님도 또 어떤 종목이냐면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대부분 또 인사를 대부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 채팅창에 많은 분들 또 우리 동지들 같이 있으니까 힘들었던 네. 하루 같이 또 응원하시고 위로 받으시면서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진단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맞아요. 많이만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전 접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종목 정말 좋습니다.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동안에 거의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다가 오늘 그야말로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내듯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좀 힘들었던 종목이라 저희 네. 종목 신청도 굉장히 자주 올라왔었던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그쵸. 이제 오늘 드디어 19%는 이렇게 한 번에 뛰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워낙에 밝히니까 막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예, 68,500원입니다. 아직도 그러셨구나. 앞자리가 아하. 비중도 크세요. 지금 50%나 담고 계셔서 50%. 지금 15% 정도 손실이 된 거고요. 지금 저 위치군요. 크게 한번 산을 타셨는데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팔 기회를 놓으셨네요. 그러네.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2년을 넘게 가지고 계셨어요? 세상에 장기 투자를 그냥 하셨군요. 자, 어쨌든 3576님입니다. 네. 전기차 성장의 수혜에 기대를 하면서 2021년 5월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장기 보유를 하셨는데 또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기다. 워런 버핏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네. 진정한 장기 투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더욱더 이제 큰 성장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의 상승을 좀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과 이 기대감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박철순 이사님,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전약 후강입니다. 전약 후강. 좋은데요.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동박에 대해서 네.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이 결국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으로 키워드 꼽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좋은 말부터 긍정적인 피드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 전약 후강이다라고 잡아주셨는데 네. 전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이 너무 약했단 약. 말이죠. 네. 네. 그만큼의 강세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눴을 때 전략 후강이라고 말씀을 드린 아, 건데 네. 일단은 하반기의 기대감은 충분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일렉포일 관련된 국내 최대 대장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음극재를 덮는 얇은 구리 막, 뭐 구리 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차전지 이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은 있지만 롯데에너지 솔루션 같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강점들이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2차전지 시장이 당연히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겠죠. 2030년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일렉포일을 만들고 있는 회사 당연히 수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렉포일도 다 같은 일렉포일이 아니죠. 회사마다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네. 게 아니에요? 그래 똑같진 않죠, 100%. 그렇군요. 네, 생산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사 즉 배터리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니즈에 맞는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시킨다면 뭐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하이엔드 제품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네. 일단 뭐 고강도, 고극박, 고연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급의 일렉포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이엔드급 이 일렉포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만 잘 투자하고 개발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전방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어제부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잘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세운 비전 그대로 잘 투자하고 제품을 하이엔드급을 잘 만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요와 더불어서 실적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선제적으로 증설했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여러 국가에 지금 공장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작년 말은 한 2만 톤 규모였는데 내년 2025년, 내후년이죠. 2025년도에는 한 4배 정도 성장한 8만 톤까지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지금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증설을 통해서 계속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단계다.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사실 지금 전력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네. 동박 회사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전력 요금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가의 하락 요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 말레이시아는 전력 가격이 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럼 유리하네요. 네, 우리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이 회사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필그룹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생산되는 동박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늘면 늘수록 계속 마진율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인데 사실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 회사의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주문들이 잘 안 들어왔었어요. 수요가 좀 둔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력난과 더불어서 이게 사실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2분기 때 들어와서 월별 판매량을 봤을 때 점점 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거의 바닥권이 맞다라는 것들이 지금 월별 통계를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분기까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2분기부터 실제 숫자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거의 맞는 것 같다,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롯데그룹사 시너지 효과죠. 왜냐하면 올해 3월달에 얘네가 이제 롯데그룹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원래 일진머틀리얼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이 롯데그룹 안에서 소재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차전지. 예를 들어서 롯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액 용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같이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저평가 매력입니다. 제가 지금 업황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이 하이엔드급 제품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최대 매출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부분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고, 지금 동종 필그룹 대비했을 때도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빠져서 아쉽지만 빠져서 이게 또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장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규 진입도 고려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정말 화려한 부활의 이제 축포를 딱 쏘아 올렸는데, 그쵸. 지금 이사님이 찝어주신 포인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퀄리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기술력이 계속해서 시장 확대와 함께 조금 더 긍정적인 매력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또 하이엔드 동박 시장에 대한 포부를 당차게 밝힌 만큼 네. 그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실현이 가능할지, 그게 현실로 되어가는 순간 우리의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들까지 짚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로 넘어가 볼 텐데,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기대감일 뿐이다.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좋아요. 실제로 된 건 없다, 뭐 이렇게. 야, 너무 안 좋게 얘기한다. 그건 아닌가요? 항상 그렇긴 뭔가, 한데로 네. 하시니까. 제가 저는 입에 기대감은 뿌려서. 분명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하이엔드 동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동박이잖아요. 그렇죠. 하이엔드니까. 네, 좋은 동박인 건데 네. 지금 시장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면 네.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프로 가능성이 저는 생긴 것 같거든요. 거의 도달했잖아요. 네, 월요일 날에 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역시나 2차 전지가 정말 힘이 좋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수급이 강하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100만 프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도 선별적인 매매가 조금은 중요해졌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리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쪽에는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서 이제 슬슬 시장이 상승이 덜 나온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승이 덜 간 뭐 2차 전지 장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흑연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최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듯이 얘기했었죠. 예. 흑연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 결국에는 흑연이 또 이제 응급제의 주요한 소재인데 흑연도 지금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응급제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응급제 그리고 LFP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LFP의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LFP가 지금 아무래도 가격은 낮은데 지금 현재 이 효율이 좋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개선됐죠. 네, 중국이 지금 점유율을 계속 유럽 쪽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이나 인도 시장은 중저가 라인업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키포인트는 LFP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LFP가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에 일제히 다 진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FP는 또 성능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지만 더 성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하이엔드 동박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도가 우리가 가장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외적인 것들도 분명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겁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롯데가 인수하면 그때가 꼭대기다. 맞아요. 네, 그런 있더라고요, 이야기들이 항상 그런 있어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미래성을 보고 인수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가계 거래하면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네네. 주식 거래할 때도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는데 네. 100% 정도를 붙이고 이제 사버린 거죠. 그래서 비싸게. 네,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너무 비싸게 사다 보니까는 출자도 많이 했었죠.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롯데케미칼 모 회사의 이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해질 수가 있다. 자금난에 시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동박시장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이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이제 이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1위가 SK 넥실리스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의 왓슨, 그 다음에 3위가 대만 창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위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도도 워낙에 지금 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악영향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하이엔드 동박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서 수주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 성장성에 대한 시장 투자들의 투심을 건드린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워낙에 돈을 많이 썼고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주가의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앞서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긍정의 측면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문가님이 또 짚어주신 것처럼 그동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눌러왔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케미칼 그 모 회사의 자금난이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앞으로에 대한 포부를 당차게 밝히면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재무 부담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주가에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만들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그래요? 부분이 저는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다 네. 반영이 됐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근데 그만큼 올해 상반기 때 업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뭐 제품이 팔려야 이게 뭐 회사가 돈을 버는데 그렇죠. 고객사가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가장 컸었던 거고 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력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악재가 연타로 맞다 보니까 실제 그래서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적자였잖아요. 순손실이었거든요. 꼬였죠. 400억 원대 순손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막 이런 모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난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투심에서 주가는 기대 이상으로 더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사들도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월별로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악재들이 이제 소멸이 되는 구간이지 뭐 그런 부분들 원래 나왔던 이 기존 악재들이 더 주가를 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대감이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종목을 바라보는 심리들, 시선들이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와서 하반기 딱 들어오자마자 반등이 나오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장기 보유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당연히 뭐 홀딩 해야겠죠. 뭐 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추세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도 홀딩, 중장기도 홀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과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좀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투신들이 최근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급일 수 있는데 투신 쪽은 그래도 이 부분이 뭐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안 좋을 건 없죠. 그래서 네네. 일단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6만 5천 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라면. 6만 5천 네, 저항을 원?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뭐 주가가 급락하는 개별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저는 7만 5천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충분하고요. 내년에 일단 실적이 역대 최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상치에 거의 부합만 하더라도 사실 역대 최고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차트로 봤을 땐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차트상으로는 단기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도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장기로 보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저가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또 시청자님이 지금 이게 15만 원까지 갔던 걸 봤던 그쵸. 분이기 때문에 네. 7만 원 그 이상도 더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망이 안 좋은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안 좋았지만 네네. 이 전망이 내년 전망치는 굉장히 업계에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잡아드리겠죠. 근데 사실 7만 5천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이상 보시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 2천 원이 무너지면 일단은 추가락 투매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5만 2천 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는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동박, 하이엔드 동박, 저는 무슨 동박이 하이엔드가 있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능한 건지 지금도 4위인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선제적으로 투자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레이시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예정인데 이게 네. 이제 내년부터 가동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럽 거점도 스페인으로 확정을 시켜놨고 그다음에 북미에서도 지금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그룹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박 쪽에서는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 동박 쪽으로는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가장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에는 2차 전지는 기술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비용 대비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길게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오늘 이 주가로 그대로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주가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상승만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이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야 그게 진짜 힘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보게 되면 상당히 힘 있는 상승이 분명하게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가줬죠. 근 약 한 1년 반 새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가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명하게 많이 매력도를 느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이 일전에 바닥을 계속해서 확보를 했었던 단가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2022년 1월부터 쭉 하락만 하다가 네. 이제 1년 반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만한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약간이나마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넘어야 될 산이 살짝 두꺼워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약 6만 1,000원, 2,000원 이 정도 대가 지금 현재 61선, 121선이 모여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지 7만 원도 넘어가고 8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만 원 초반대를 좀 강하게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급을 봤더니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한번 여기에서 눌린다라고 하면 흐름 보면서 이제 이평선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제가 지금 단기 목표가를 한 6만 1,000원 정도로 형성을 했거든요. 딱 이 121선 구간인데 네. 이 구간 뚫어주면 또 7만 원, 8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로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도 준비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구간이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단기라고 한다면 빨리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며칠 내에 한 6만 1,000원대, 2,000원대, 121선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면서 단기로 그냥 빨리 다른 종목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 교체도 이 구간에서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장기로 갖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님 그분을 위해서 박철순 이사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세요. 근데 두 분 다 장기라는 거를 좋게 좀 보셨던 부분 공통점이 되겠고요. 우선 박철순 이사는 전략 후강.
그러니까 목표가 75,000원 이상. 이것도 역시 길게 봤을 때의 목표가입니다. 손절가 52,000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오히려 장기로 갔을 때는 비슷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참기가 좀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네. 목표가 61,000원. 이 중요한 가격대를 좀 알려주셨고 여기를 뚫어야지 그 다음도 있는 겁니다. 손절가 5만 원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252명.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러면 천천히 합니다. 자, 우선 한숨 쉬고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네.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궁금한 네. 내용들 남겨주세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셔도 저희는 네. 받아드리고 전화도 다 하니까요.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없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종목이. 우리 산업인데요. 방울토마토님께서 이분 전 기억합니다. 네. 15,600원에 20%.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좀 매도 말씀을 타이밍을. 해주셨습니다. 24,500원. 수익 잘 내고 계시니까 그럼요. 예, 행복한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탕 제대로 챙기고 싶은데 이걸로요. 이거 더 올라가야겠는데요.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하고 마음이 그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또 근데 워낙에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그러면.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산업 어떻게 봐야 될지 이사님 요거 어디까지 보십니까? 최대한. 저는 이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뭐 더 올라갈 수 아니, 있는 뭐 거 수익이 난 네. 상태고 뭐 지금 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뭐 기쁜 거죠 사실. 자랑한 상방 다 거군요, 열어놓는 이분이. 겁니다. 그냥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은 계속 네. 상방 열어놓고 손절가 따라 붙이면서 계속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나서 꺾이고 나서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만약에 난 너무 지금 힘들다. 그리고 네. 만약에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차익 매물 나올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일부 분할 매도로 좀 더 리스크를 줄여놓는 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 워낙 좋죠. 지금 상황이 자체가 좋습니다. 전방 산업도 좋고 지금 회사 상황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고요. 완성차 업체 2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원공조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테슬라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조기 같은 것들. 그래서 네. 한번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회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잖아요. 일단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2023년도 올해가 한 60만 대 판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한 195만 대, 거의 200만 대까지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대량 생산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부품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혜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일단 그전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도 다변화가 됐다는 점도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의 납품 경력이 일단 있으니까 당연히 현대차 그룹도 봐야 되고 테슬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많이 만든다고 하니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이제 초대형 기지를 건설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미 이제 3개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 자동차를 그래야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멕시코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이제 짓게 됩니다. 테슬라가. 근데 이 테슬라에 납품을 했던 경험이 있고 실제 거기서 제품을 많이 만들려면 부품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처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었던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 공장 건설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방 산업 특히 주 고객사 마지막 최종 고객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실제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홀딩을 좀 하시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 저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부터 시작해서 27,000원까지는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매물대 상단 부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를 보시고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두 번째 목표가는 당연히 한 3만 원대, 그 다음에 3만 5천 원대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계속 따라 붙이시면서 종가 대비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꾸준히 밀린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기 최고가 대비했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 홀딩을 좀 하시고요. 지금 사실 최고가 부분이 3만 5천인가요? 3만 5천 원대. 2021년도였는데 왜 그랬냐면 2020년도 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 당시가 최근 3, 4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좋았을 때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서 2021년도 초까지 끌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때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체가 100억 원 조금 넘었어요. 103억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만 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지금.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2020년도 실적에 거의 육박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일단 업황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중장기도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률로 나오면 한 5에서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지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시고요. 일단 끌고 올라가시면서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27,000원 정도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오늘 시초가를 했으니까 23,500원입니까? 손절가요?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 종가 대비 한 4% 정도 빠지면 손절하는 게 종가 대비. 낫겠다. 그래서 시가를 보니까 23,500원이네요. 네. 네,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울토마님 걱정 마시고요. 업황 좋고 고객사도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단기 27,000원, 그다음 3만 원, 3만 5천 원 탁탁탁 끊어서 올라가시면서 네. 수익을 내시고요. 손절가는 2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규학님 오셨는데요. 믿고 따라갔더니 빨개지고 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물타기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빨리 팔아서 아까우신 분들, 도대체 왜 내 종목만 이럴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다 들어오시고 네. 종목 남겨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대한민국님께서 올려주신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6,100원이고요.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70%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도대체 왜 못 가는 건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절반 가까이 그 반토막이 난 걸 잘 견디셨거든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하고 답답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종목 꾸준히 계속 우상의 흐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가까지 지금 매수가까지 조금 더 달려볼 수 있을지 비중을 좀 덜어내고 걱정도 덜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침 어제 OLED 얘기했잖아요. 딱 만나네요. 네, 그래서 OLED는 기다려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덕산 네오룩스처럼 이제 OLED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OLED 쪽이 최근에 좋았었잖아요. 한 4월쯤 그리고 3월쯤 요때 이제 좋았었죠. 좋은 분위기 가져가다가 지금 그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좋았었냐면 OLED가 이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LCD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수요도 증가될 거고 그러면서 OLED라는 새로운 이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3, 4월 달에 디스플레이 쪽이 좋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까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너무 안 좋구나. 아직까지는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안 좋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덕산 네오룩스도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99%? 네,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덕산 네오룩스도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 네. 이쪽에 이제 OLED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벤더사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업황은 이제 좋아질 만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닌 거죠. 왜냐? 1분기 실적이 당장에 안 나와서 네. 지금 현재 이 기대감이 있었다가 살짝 실망감으로 바뀐 구간인 거고 이러한 구간에 지금
당장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훨씬 큰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네. 하반기에는 분명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다 이제 잦아들겠죠.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네. 끝나갈 테니까. 네. 그러면서 업황이 개선되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한 차례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반등을 충분히 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단가도 너무 높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비중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대응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저는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1차 목표가가 5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가 55,000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딱 매물대 형성된 구간이 확인이 되죠.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아마 이때 구간은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작용을 하는 타이밍일 것 같고요. 그래서 덕산네오국수가 반응을 보일 텐데 일전에 디스플레이 기대감 터져줄 때 51,000원 뚫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주가가 꺾였죠. 즉 51,000원에 1차 매물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또 55,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작으셨으면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손실 만회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길게 기다리셨다가 하반기 되면은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차오를 거거든요. 네. 엑스아레드셋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제 하반기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디스플레이 업황 좋아질 때 덕산네오로스 반응 나오면 안내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참고하셔서 여기서 이제 비중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수익 만회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하반기 업황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현재 지금 부담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1,000원과 5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악재 사서 호재 팔자 이렇게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좋은 전략입니다. 예, 네. 반대로 하죠 대부분. 자, 어쨌든 JW 중해제약 그리고 이건 미선님께서도 올려주신 두 가지 이거 1타 2피입니다. 네. 23,100원에 비중 8%. 이제 이분은 수익을 약간 보는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약주의 전망이라든지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선님께서는 3만 원 좀 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하고 2차 전지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JW 중해제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사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났습니까? 일단 뭐 실적 좋으면 좋은 거죠 뭐. 네, 일단은 뭐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뭐 일반 전문 의약품도 잘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의약품도 잘하고 있고 수액제 쪽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수액제 쪽은 매출이 한 35%이 정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병원 쪽 영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뭐 굉장히 양호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제약 업체들 중에는 가장 뭐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금리 인상 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어요. 오히려 바이오보다 훨씬 더 낫죠. 일단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이오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보다 훨씬 좋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게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지만 최근에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리바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잘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고마진 제품들이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무 상태 안정적이고요. 실적 성장하고 있고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앞으로 중장기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지금 장기 차트를 보시면 2020년도 때 최고가를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손실이었죠. 13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153억 원 정도. 그런데 그 뒤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600억 원대. 올해 8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 잘하네요. 네, 엄청 돈을 잘 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연초가 가장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연말이 최저점이었던 종목들이 수두룩했는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다 떨어질 때 얘는 오히려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실적이 받침이 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시장은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밑에서 계속 담았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기로 본다면 뭐 최고가까지도 봐도 되는 종목이긴 하죠. 물론 아직 많이 남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최고가가 4만 원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본다면 당연히 올해 고점이겠죠. 한 26,500원 정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9,000원까지는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9,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되 아까 3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손절할까 이러시는데 손절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지고 가시자. 비중이 20%. 20%셔서 아마 이게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건데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사실 올해 상승률이 괜찮거든요, 사실. 네.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회사인데 이제 2차전지가 너무 빵빵 터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영향이 부분이죠.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좀 들고 가시고 나머지 비중들 다른 종목들을 차라리 2차전지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들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올해 고점이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1차 목표가는 일단 29,000원 보시고요. 그 중장기까지 끌고 가신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뭐 35,000원까지 봐야겠죠. 34,000원이요. 매물대를 고려해서 34,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29,000원, 2차 34,000원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은 저는 한 23,000원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가 그래도 61선과 41선이 만나는 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너지면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23,0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기 가능합니다. 목표가 29,000원, 34,000원 1차, 2차 잡으셨고요. 손절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선님께서는 바꿀 종목 아니니까 다른 거 바꾸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대하TI 살펴볼게요. 닉네임이 1조 싹쓸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대하TI 매수하신 가격은 3,6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오늘 5.8%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하락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고 바닥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하TI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크라 재건이랑 살짝 엮이면서 뛰어 올랐지만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대하TI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역시나 이제 테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하TI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테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매매군요, 그럼. 철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푸틴의 이제 반란, 러시아 내에 이제 반란건이었죠. 그래서 또 러시아 반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안 한 이야기가 없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러시아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했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푸틴 정권의 균열이 약간 생겼다라는 평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기업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병원이나 혹은 이제 뭐 1차적인 건물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도시를 이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철도 쪽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현대로템이 지금 대장, 그 다음에 2등으로 대하TI 정도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이 끝났으면은 대하TI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쪽으로는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결론적으로 끝났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다시 이 푸틴이 또 이제 연설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반란의 주동자가 또 행방불명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푸틴이 무언가 또 이 집안 전쟁을 단속하는 거죠. 길게 갈 건가 뭐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살짝 죽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서로 이제 그냥 시간 끌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기대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121선, 61선 구간 이 구간 있잖아요. 3,200원 구간. 네. 이 구간만 크게 이탈 안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저는 대하TI를 이제
한 번 정도 더 치고 오를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에 넣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의 수급이 굉장히 훌륭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수급을 봤을 때 순전히 살아있는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올려준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로 트레이딩할 생각이 충분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수급을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살짝 시장에서 죽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대하태에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동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시황에 따른 눌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1선, 61선 구간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면서 반응이 나와줄 수가 있을 거고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죠. 1차 목표가는 3,8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4,000원 정도 설정드리고 네.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하TI 진단 도와드렸고요. 3,200원이 지켜지는 한 보유 가능입니다. 목표가 3,800원과 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수익으로 꼭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또 걱정이 많으신 정아라는 네. 님께서 네. 유로메카 올려주셨는데요. 자, 어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뉴로메카를 38,000원에 사셨고 20%의 비중을 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8,000원이면 한 전고점 수준입니다. 예, 사셨던 이후부터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뉴로메카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너무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너무 걱정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을 잘 몰라서 지금. 네,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이 외국인 기관들 매물이 나오면서 상거래일 정도 음봉 만들고 하니까 전저점 이탈하고 막 이럴까 봐 지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저라면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왜요? 로봇주들. 왜냐하면 로봇주들에 약간 기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첨단 로봇 그 산업 전략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원래 상반기 때 발표가 났어야 되거든요. 약간 밀렸네요. 네, 이게 밀려가지고 아마 로봇 가지고 있는 분들 다 그것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책 모멘텀을 아마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중요하죠. 텐데 지금 로봇 산업이 워낙 커나가고 있고 지금 로봇 관련된 이런 계약 공시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게 실전입니다. 예전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나와주긴 해야 돼요. 그게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7월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네, 얼마 안 그래서 남았죠. 거기다 지금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로봇 종목들이 지난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대부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든 종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상한 종목들 말고요. 테마성 종목 말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통 비슷한 흐름들인데 그래서 일단 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 부담은 확실히 낮아진 상태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은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달 저점 여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은 저라면 들고 가면서 정책 모멘텀을 좀 기다릴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뉴로메카 6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큐렉소랑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었는데 저는 네. 이때 사실 더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얘네 매출의 거의 뭐 92%, 93% 네. 작년 매출에 이걸 한 번에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엄청난 공시였는데 불구하고 이날 뭐 시장이 좀 안 받아준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10% 정도 올랐었고 종가는 한 5%대로 끝났는데 사실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실적은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지지선은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들고 가면서 한번 고점까지 다시 한번 기다림을 좀 가지고 정책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4만 원이지만 여기는 한 번 뚫으면 또 금방이거든요. 45,000원, 5만 원은. 그래서 네. 1차는 4만 원, 2차는 4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원대가 이제 직전 지난 4월달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전저점 붕괴로 또 투매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공시가 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주가 희석에 대한 뭐 우려감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공시를 보니까 지금 뭐 시설 자금 그리고 영업 양수 자금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나쁜 없고 내용은 아니네요. 네,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무슨 뭐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그거를 빚 하기 갚고 위해서 막 빚 갚고 이런 거. 이런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가액이 높지가 않아요. 전환가액 아까 보니까 35,347원입니다. 아주 어렵기도 해놨는데 요게 지금 현재가보다 위에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일단 가시면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쭉 끌고 가시면서 정책 모멘텀 나올 때 시세 한번 나오면 그때
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서 정부가 정책 모멘텀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로메가 목표가 4만 원, 4만 5천 원 나누고요. 손절가 3만 원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 현재 9시 52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보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번째입니다. 네, 김은홍님 잘 오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종목 진단 갑니다. 조일 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와, 세네요. 매수가는 3,280원이고요. 비중 19% 가지고 계세요. 오늘 9% 가까이 8% 넘게 뛰어 올랐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일 알미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또 올라서 시간으로 한 3%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좋겠네요. 3,300원 정도로의 이제 출발을 네.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차트에다가 줄을 좀 쳐놨거든요. 지금 현재 3,400원 구간이 1차 매물대로 확인이 되고 2차 매물대로 3,600원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네. 조일 알미늄은 결론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저는 괜찮아서 조일 알미늄은 뭐 이 매물 구간을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의 움직임을 충분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의 상승은 역시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상승이 나오면서 네. 이제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 또 작년에 롯데 알미늄하고 또 1조 원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같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네. 시간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물 구간이 앞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400원, 2차 목표가 3,600원 안내드리고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가능성, 힘, 수급은 충분하나 일단은 조일 알미늄이 항상 이제 상승을 쭉쭉 밀어가 주면 좋은데 매물대에 부딪히면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 나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매물대에 따라서 1차, 2차 목표가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이번 주에 한번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일단 조일 알미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400원, 3,600원 목표가로 해서 이번 주 이 목표가 달성하는지 살펴보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조일 알미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 때 공통 종목으로 저희가 뽑은 종목이 네. 바로 오늘 또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예, 가온 칩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2부 때도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온칩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도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